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양산을 위한 일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한 전력화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KF-21 전투기 CJ 후기의 미티어 미사일을 장착 후 고고도에서 미사일 분리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CJ 3호기에도 기총 발사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주체인 방위사업청에서는 2026년 상반기까지 KF-21 전투기의 1차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8년까지 40대를 배치하고 2032년까지는 80대를 추가하여 총 120대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고위 관계자는 전투기 생산에 필요한 군사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는 점과 이러한 첨단 항공기의 개발과 생산에서 수반되는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라고 발표했는데요.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사업이 발전된 기술을 추구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기존의 방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계획들이 마침내 현실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자 중국 내의 반응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중국의 국제뉴스 전문지 환구시보에서는 대한민국의 전투기 개발 진행 속도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며 놀라워했는데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언론에서 KF-21 전투기에 대해 이처럼 솔직하게 표현을 한 일이 과거에는 없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이런 반응은 중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이 되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중국의 환구시보에서는 오늘날의 항공기 산업은 최첨단 사업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최상급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 강대국들의 전유물이라 여겨졌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작지만 절대 작지 않은 나라에서 뛰어난 항공기 기술 개발과 생산시설에 막대한 투자비를 쏟아붓고 크게 성장했으며 특히 연구개발 인력에는 5천여 명이나 되는 많은 인재를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중국이 한국을 역내 잠재적 군사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장기화되어 국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동북아시아의 긴장감은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KF-21 전투기 양산은 대한민국의 주요한 자산으로 간주될 것이며 특히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역내 이웃 국가들이 면밀히 주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중국의 언론에서는 과거 미국 측의 기술 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산 항전 장비들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냈다는 점과 100여 차례의 안정적인 비행시험을 통해 세계에서 8번째 전투기 생산 국가에 들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대표 전투기인 J-20 전투기와 KF-21 보라매를 비교 분석하였는데요. KF-21 전투기에 대해서는 한국의 노후화된 F4 및 F5 전투기의 대체기로 F-16과 그린펜 등 다른 첨단 4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면서 자신들의 J-20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세대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J-20 전투기는 미국의 F-21 랩터와 동급의 전투기라며 첨단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자랑했는데요. 두 전투기가 공중에서 서로 적 전투기로 마주친다면 KF-21 전투기보다 더 빠르고 기체 크기도 클 뿐더러 전투기에 탑재하는 미사일까지 모든 면에서 KF-21 전투기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그러나 미국의 군사 전문 싱크탱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 각각 100대를 서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KF-21 전투기 한 대가 중국 전투기 J-20을 최대 20대까지 격파 가능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중국산 전투기가 가진 가장 취약점인 레이더 때문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중국산 전투기는 러시아산 전투기의 기술을 빼돌려 만든 반쪽짜리 전투기로 성능과 신뢰성에서 한국산 KF-21 전투기에 비해
매우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중국과 전투기 거래를 할 당시에 중국 측의 스파이 짓으로 러시아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확인하자 당장 거래를 멈췄지만 이미 핵심 기술이 대거 중국으로 팔려갔으며 그나마 다행인 게 A사 레이더는 러시아에서 지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자체적으로 레이더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 성능이 매우 떨어지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는 미국 로키드 마틴도 인정할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국산 A사 레이더의 신소재를 개발해 탐지 면적을 170%나 증가시켰으니 미국의 로키드 마틴도 결국 한국의 발전된 기술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첨단 전자전 시스템과 전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진 A사 레이더가 장착되어 있어 상황 인식 및 표적 추적 능력이 매우 뛰어난데요. 최신 기술로 설계되고 첨단 제조 기술을 사용하여 제작되다 보니 중국산 전투기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현대적이고 진보된 전투기입니다. 게다가 전투기의 수출면에서도 KF-21 전투기가 더 경제성이 있습니다. 유로 아시안 타임스에 따르면 KF-21은 대당 약 800억 원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J-20은 대당 약 1,5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요. 즉, 한국은 같은 비용으로 더 많은 수의 KF-21 전투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더 적은 비용으로 동아시아 전력 역학 관계에서 변화를 예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KF-21은 첨단 기술과 뛰어난 기동성 및 생산 비용에서 앞서고 있어 잠재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무기 수입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무기 플랫폼이라는 원대한 계획을 실현한 국가인데요. 이는 KF-21 전투기가 군사적 능력 외에도 국내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의 노력에 중요한 진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투기 개발을 통해 한국은 비용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최첨단 군사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라는 걸 입증한 셈입니다. 세계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외국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첨단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기에 이는 경제적, 기술적 영향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무기 산업의 자급자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KF-21 전투기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혁신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